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동물계에서 눈이 가장 큰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의 크기가 무려 27cm로 농구공 크기와 맞먹죠.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먹이를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눈이 필요합니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 오징어에게 양한 시력을 제공해요. 대왕 오징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의 오징어는 눈이 머리 양쪽에 있습니다. 이 동물도 포식자를 볼 수 있는데요. 양한 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를 추정하는 데는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다른 많은 오징어 종과 마찬가지로 각 안구에 하나씩 있는 광기관이라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기관은 안구 뒤쪽에 있고 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비슷합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에게는 이 멋진 기능이 있지만 색각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심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우 어두운 심해에서는 색각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인간은 약 500에서 600m 깊이에서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수면 아래 1000m 이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약 8cm에 달하는 매우 큰 동공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동공은 혹독한 환경에서 빛의 입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데 도움이 돼요. 큰 눈이 반드시 큰 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타시어를 보세요. 타시어는 몸 대비 눈의 크기가 가장 큰 영장류 그룹입니다. 각 눈은 뇌만큼이나 크죠. 골룸처럼 생긴 이 동물은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너무 커서 이 작은 동물은 눈을 완전히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목에 의존해야 해요. 올빼미와 마찬가지로 목은 양쪽으로 180도 정도 회전할 수 있어요. 타시어는 야행성 동물로 이 기발하게 생긴 눈을 이용해 먹이를 찾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먹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작지만 효과적인 눈에 대해 말하자면 잠자리의 눈에는 약 28,000개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많은 수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거의 머리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360도 시야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없는 동물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을 갖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눈꺼풀은 또한 매우 밝은 환경이나 높은 열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눈이 건조해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윤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행성 도마뱀은 눈꺼풀이 없지만 다른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도마뱀은 혀를 이용해 눈에 윤활유를 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또한 도마뱀의 시력은 우리보다 세계 310배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색이 변하는 눈을 갖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북극 술록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네요. 북극 술록의 눈은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눈이 금색으로 변하고 추운 겨울에는 눈이 파란색을 띠어요. 북극 술록은 혹독한 서식지의 변화 무쌍한 조도 때문에 눈 색깔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적응해왔어요. 눈이 4개인 물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식 명칭은 아나블랩스이며 수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수평선 방향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반쪽 눈은 동공과 망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 독특한 눈의 특성 덕분에 하늘의 포식자를 볼 수 있고 육지의 곤충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곤충들이 먹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타조는 뇌보다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타조의 눈은 가로 길이가 약 5cm로 모든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타조의 눈에는 길고 빽빽한 속눈썹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속눈썹은 털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속눈썹은 아닙니다. 이 긴 가닥은 사실 깃털에 더 가까운데 이 거대한 새가 그늘을 만들고 날아오르는 모래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눈은 카멜레온의 눈입니다. 카멜레온은 눈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카멜레온은 두 눈이 따로 기능하는 단한 시력과 두 눈이 같은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양한 시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보라색 성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게의 몸표면 전체가 광수용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게는 빛에 민감해서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더 나은 시야를 위해 빛을 집중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성게는 등뼈를 이용해 빛이 몸에 닿는 것을 일부 차단합니다. 동물계에는 매우 더운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의 눈처럼요. 낙타는 모래를 막아주는 아주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낙타의 눈에는 세 번째 눈꺼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꺼풀은 양쪽 눈꼬리에서 가로지르는 눈꺼풀이에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먼지 입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눈을 더 자주 닦아야 합니다. 올빼미의 눈은 인간의 눈과 한 가지 큰 특징을 공유해요. 올빼미도 다른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3D로 볼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먹이까지의 거리를 더 잘 계산하기 위해 이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커다란 눈이 어떻게 부엉이의 작은 두개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엉이들은 눈의 모양을 재설계해야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빼미의 눈은 구형이 아니라 더 길쭉한 모양이에요. 두개골에 있는 뼈에는 경화골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커다란 눈을 지지하고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고리 때문에 올빼미는 항상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눈을 회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목에 의지해서 주변을 살펴야 해요. 사마귀새우는 동물계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단 3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 덕분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볼 수 있어요. 사마귀새우는 16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색을 볼 수는 없지만 최고의 색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색 수용체 덕분에 작은 색조 변화에도 매우 빠르게 반응해서 포식자를 피할 수 있어요. 정말 독특한 눈동자를 가진 동물을 생각하면 양과 염소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염소의 동공은 수평선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마세요. 연구원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동공 모양과 눈의 방향은 각 동물의 일상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처럼 낮에 활동하는 대형 포식자를 예로 들면 대부분 정면을 바라보는 눈과 동그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뱀, 고양이, 여우처럼 낮과 밤에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작은 동물은 수직으로 갈라진 동공을 가지고 있어 야간 시야에 더 잘 적응합니다. 말이나 사슴과 같이 더 취약한 동물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죠. 그래서 이들은 넓고 좁은 수평 동공을 갖도록 진화했어요. 이를 통해 다른 동물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고개를 숙이면 눈이 회전하면서 주변을 계속 주시해요.